노화, 멈춰! 노화 방지턱 주용민 원장입니다. 이렇게 머리 감으면 개씩 엄청 빠집니다. 머리 감을 때 이렇게만 하셔도 머리카락 50개는 더 건질 수 있습니다.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서 수채구멍이 꽉 막히고 감고 나서 말릴 때마다 손바닥에 한 움큼씩 머리가 빠져가지고 충격과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머리 감을 때 오늘 말씀드리는 습관만 잘 들이셔도 내 소중한 머리카락 50개는 더 지킬 수 있습니다. 우선 머리를 감으러 가기 전에 머리카락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모발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매번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땅 위로 우뚝 솟아있는 나무의 기둥과 나뭇가지만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의 생명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뿌리죠. 그런데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때 뿌리는 비옥하고 깨끗한 땅 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더 건강하게 뿌리를 뻗쳐나가게 됩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의 기둥, 나뭇가지이고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모낭입니다. 모낭은 우리 두피 안쪽에 위치해서 모발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모낭이 건강하지 않을 때 탈모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머리카락의 뿌리인 모낭이 건강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모낭을 감싸고 있는 두피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감는다는 것은 이 두피를 건강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하루에 10명도 넘는 탈모 환자분들이 두피를 보다 보니까 건강한 두피와 건강하지 않은 두피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건강한 두피는 피지 분비가 적절하게 일어나서 두피와 모발의 보호막을 형성하고 적절히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두피는 수분 밸런스도 잘 유지가 되어야 되고 모낭 아랫부분에 있는 혈액순환도 원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를 잘못 감으면 우리 모낭이 자리 잡고 있는 두피에 지나친 자극을 줘서 탈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탈모를 막을 수 있는 건강한 머리 감기 습관 6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 감기 전의 준비입니다. 머리를 감으시기 전에 브러쉬로 머리를 두세 번 가볍게 빗어주세요. 엉켜있는 머리 상태로 머리를 감다 보면 아무래도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두피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빗질을 해주면 1차적으로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고 간접적이나마 혈액순환도 일부 촉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머리 감는 부위입니다. 여러분 혹시 머리를 감을 때 손이 어디로 감으십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손톱 끝으로 머리를 감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그럴 때가 많은데 손톱 끝으로 머리를 감게 되면 두피 염증이 더 악화되면서 탈모가 올 수도 있습니다. 두피가 민감해서 자극성이 큰 분들이라든지 기존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두피가 가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긁게 되고 머리 감을 때도 이렇게 손톱으로 긁듯이 감으면서 막 긁는 거죠. 이게 손톱으로 두피를 긁듯이 머리를 감으면 두피에 미세하게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피염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염증 물질이 우리 몸에서 계속 분비가 되면서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손톱으로 머리를 감지 마시고 손가락의 이 바닥 쪽으로 부드럽게 머리를 두피를 세척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감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머리 감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물의 온도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뜨거운 물로 감다가 마지막에 이제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지나치게 자극적인 온도 역시 두피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두피도 다른 부위와 똑같은 피부입니다.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피부 손상을 줘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손톱으로 감을 때와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염증, 두피 염증도 일으키게 할 수가 있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또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하면 미지근한 온도의 물로 머리를 감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샴푸 선택입니다. 아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탈모에는 도대체 어떤 샴푸를 써야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샴푸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내 두피의 피지 분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침에 머리를 본인이 감고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얼마 안 지났는데도 머리가 금방 기름지고 냄새도 나고 이런 분들은 피지 분비가 좀 과도한 지성 두피입니다. 근데 6시간 정도는 괜찮은데 만 하루 정도 지나면 적당히 이제 기름도 좀 끼고 떡진다 할 때는 중간 두피, 그리고 하루가 훌쩍 지났는데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런 분들은 건성 두피입니다.
중간 두피이신 분들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본인 두피에 크게 자극만 안 일으키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루성 두피와 건성 두피가 문제죠. 지루성 두피는 피지 분비량도 많으면서 배출도 적절히 안 됩니다. 탈모 진료를 보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두피를 확대경으로 보다 보면 탈모도 탈모인데 피지가 처리가 안 돼서 제대로 안 되고 염증이 생겨서 엉망인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곰팡이하고 세균이 이제 번식해가지고 지루성 피부염이나 모낭염까지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두피 비듬도 좀 완화시켜주고 피지까지 이제 케어가 가능한 아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샴푸를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피 지루가 너무 심해서 피부염까지 동반되었다 할 때는 이조랄 같은 항진균제가 포함된 샴푸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모낭염까지 있으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바르는 항생제를 도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샴푸를 하셔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2번까지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되는 경우죠. 건성 두피인 분들은 피지라든지 수분이 쉽게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이런 경우에도 또 손상이 되면서 두피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고 보습 역할을 하는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식물 추출물이나 다시마 성분의 어떤 천연 보습 성분이 함유된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하실 수 있으면 더 추천드리는 거는 두피 전용 에센스 같은 거 그런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음 5번째는 머리를 감는 시간대입니다. 아침보다는 밤에 머리를 감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아야 되냐 밤에 머리를 감아야 되냐 물어보면 제각기 이제 주장이 다양한데 아무래도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을 하다 보면 땀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 각종 이제 먼지라든지 노폐물에도 두피가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피지 분비는 하루 종일 일어나 있고 당연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기 전에 머리를 감아야 되겠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6번째인데요. 밤에 머리를 감으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안 자죠. 누워 주무시죠. 밤에 머리 감고 똑바로 안 말리고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꿉꿉하겠죠. 근데 꿉꿉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기본의 문제가 아니고 후두부 두피에 곰팡이균이 자라기 너무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루성 피부염도 올 수가 있고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밤에 샴푸를 하실 때는 이 후두부 쪽은 반드시 두피까지 적절히 말려주시고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탈모에 도움이 되는 6가지 머리 감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머리카락의 생명은 모낭에 있고 그 모낭은 두피에 둘러싸여 있고 두피 건강이 모낭의 건강입니다. 두피의 상태는 탈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적절한 샴푸 방법을 통해서 두피 건강도 유지하고 탈모도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